그가 다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야신, 야구의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를 야신이라 부릅니다. 진짜 프로들이 프로예요. 한국 시리즈 우승만 3번. 야생. 야구 통산 1234승. 역대 감독 중 2위 기록. 마법 같은 거 어떻게 말하면 마술사입니다. 일명 스타 선수 제조기로도 통하죠. 선수들의 마음을 삽니다.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야구 인생 절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신은 무대를 떠납니다. 인생에 기회가 3번 하고 위기가 3번 온다지 않습니까? 야구 한 경기 보면 꼬박꼬박 그런 것들이 와요. 그 얼마 후에 등장한 광고 한 편. 고맙습니다. 그는 겨울 야구장에 앉아 있습니다. 아,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의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름도 낯선 독립야구단의 감독이 된 겁니다. 독립야구단,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야구단입니다. 선수들의 실력을 볼까요? 강습 타구를 대비한 수비 연습. 연겁 후 공을 피합니다. 왜 피하냐? 야구 선수가 공 무서우면 야구 못하지. 또 피하래. 야, 네 몸 하나 희생해갖고 아웃하면 게임 이기잖아. 어? 바짝 긴장하고 다시 해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른 선수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병호야, 왜 그래?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프로 선수가 되는 것. 안 맞으면 되나, 시작하면. 그러나 갈 길이 꽤나 험난해 보입니다. 야구의 신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 있던 김성근 감독. 그는 왜 이들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분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야구를 할 수 있다면은 초등학교 팀이나 리틀 야구 팀도 감독 제의가 들어오면 맡아서 할 사람이에요. 그거는 나 인생이지. 그지? 나는 이것도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늙은 시절에 이천에 먼저 고등학교 감독했으면 했을까? 갔었거나 그건 야구라고. 그지? 야구라고 영원히 움직이고라. 이게 트라이 하고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생활에서 즐겁고 행복한 건지 몰라서 그렇다고. 이른 아침 공이 가득 담긴 수레를 끌고 나오는 것으로 김성근 감독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프로 선수들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사실 이들은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오로지 야구만 했던 야구 선수 출신들이죠. 그러나 프로구단의 부름을 받을 만큼의 실력은 못 되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갔다 해도 이부 리그를 떠돌다 방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단의 목적입니다. 프로도 아니고 완전한 아마추어도 아닌 애매한 경기에 서 있는 선수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잘못된 타격폼이 교정되지 않자
아예 팔을 몸에 묶어버렸습니다. 얘네들이 요는 느낌 늦다 얘기야. 똑같은 거 하나에 가르치도 프로 애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초기하면 애들은 24시간, 48시간 걸려요. 그러면 큰 기라. 그지? 지도자하고 선수라고 한 거는 언제든지 큰 기 시합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지 말라. 버리면 그치라. 버리면 지도자가 치는 거야. 못하는 거는 코치가 못 가르친다고. 응? 못 가르치기. 큰 기가 없어도 친구라고 했대. 애가 못한다 하면 결국은 지도자가 친구라고 하는 거야. 응? 얘네들은 그런 아이들이야. 그러면 끝내 가야 되구나. 한 무리의 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프로 구단을 떠났어도 야구 팬들에게 그는 여전히 스타입니다. 사인을 해줄 때마다 그가 쓰는 구절은 늘 정해져 있죠. 1구 2무,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단 한 번의 공인 듯 절박하게 매달려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의 나이 올해로 70. 그 나이에도 그를 다시 운동장에 나서게 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기 왜 움직이냐? 왼손 왜 움직여? 팔을 몸에 묶어놓고까지 가르쳐봤지만 여전히 교정되지 않는 타격폼. 그럼 여기 팔꿈치가 1이 나오잖아. 직접 공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사이에선 이것을 잡힌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잡혔다 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 밥 어디서 먹어? 이미 선수들의 점심시간은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보세요. 감독님 시키라 그러니까. 머리 어지러. 너무 힘들어요. 네? 간만에 잡혔는데요. 아,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요? 아,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열리면 안 되는데 여기 어깨가 열려서 왼손으로 치니까 좋은 타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쳐놓고 그냥 손만 계속 뻗으라고 허리 쓰면서 그 얘기만 계속 했어요. 감독님 알려줄 때요, 선수가 느끼면요 이제 많이 좋아져요. 갑자기 저도 좀 느껴가지고요, 또 5월 또 칠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또 해봐야죠. 연습한 거. 간식으로 준비됐던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데 손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집은 안 잡혔는데 속 안이 아픈 거예요. 굳은 살 안에 아파가지고 이걸 안 하고 지금 손이 되게 아파요. 솔직히 지금 가면 거짓말이겠죠? 죽을 것 같은데 또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한번 가보고 싶고, 프로 못 갔으니까. 그 시간 감독 역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가르쳐야만 하는 선수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을 아는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 밑에서 고향 원도소에서 분명히 한 2~3명 정도는 앞으로 좋은 선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예, 야구는요, 타고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노력이 99%입니다. 두고 보세요. 2~3년 안에는 진짜 대단한 선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박수 받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중 있는 데서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야구 아니에요. 그런 풍토에서 스타가 나오면 엄청난 스타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김성근이라면 가능하다.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확신 속에는 9회 말 역전을 가능케 하는 김성근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SK에 있었다, 뭐 과거에 뭐 했다. 이거는 각오지. 그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거 속에서 노는 사람들이 제일 싫다고. 그건 아니구나. 오늘 쉬는 데서 어떻게 가는가 문제지. 나 과거는 말이야 이러고 뭐 이러는 거는 다 약자이고. 인생이라고 하면은 간물 흘러가듯이 그때거든. 요새 내가 느낀 거는 간물 흘러가듯이 인생이 많이 하거든. 근데 간물 흘러가는 거는 흘러갈 때 똑같은 물은 절대 흘러가지 않다고. 내가 인식적으로 물은 흘러가 있구나. 그지? 똑같은 물은 찍었다 해도 없다고. 인생 마찬가지야. 똑같은 토막 같은 똑같은 토막이 아니라니까. 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으로 누릴 영광은 모두 누렸죠. 그러나 사실 그의 야구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성근의 야구는 재미가 없다. 그의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입니다. 김성근이 야구 더럽다 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거는 생리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승부의 무서움으로 모르는 사람. 승부라고 한 거는 확실하게 신발을 신고 도날 다음에야 그때가 알거든. 신발을 신기 전에는 승부는 안 끝난 거예요. 승부의 무서움, 또 사업의 무서움, 사람의 무서움, 세상 무서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패자들이. 그의 야구는 벌떼 야구로 통합니다. 벌떼처럼 많은 투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모든 투수를 다 불러내 상대팀을 틀어막고 있으니 아무래도 경기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특히 프로 스포츠에서는 지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꼈는데, 물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호쾌한 야구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감독님은 이제 번트도 많이 되고 투수도 많이 바꾸고 선발 투수 많이 오래 끌고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잖아요. 지금 김성근 감독이 하는 스타일은 고등학교 감독 시절부터 하는 스타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김성근 감독의 야구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바뀌게 하려면은 김성근 감독은 이기면 된다 그랬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재미없다, 답답하다, 비판은 많지만 그의 전술은 결국 현대야구의 중요한 전술로 정착했습니다. 뛰는 야구, 발야구라고 하죠. 발야구, 빠른 선수들을 일단 전진 배치시키고, 그리고 플래툰 시스템이라서 좌우 투수에 따라서 선수 기용을 달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옛날 야구다라, 일본식 야구다 이러면서 다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SK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많은 팀들이 그런 식의 야구를, 그리고 결국 승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의 야구가 일본식 야구라는 건 사실 별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이 따라다니는 건 그가 제일동포 출신이기 때문일 겁니다. 축구는 거의 안 했고, 축구라고 하면 그만한 그것도 없었고, 야구는 조그만 데서 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우리 집에 앞에는 제목 회사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핀도에서 제목 사이는데 위에가 수비도 하고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나무 잘라갖고 그거 갖고 밤에 대신도 하고. 1958년 제일동포 야구단이 한국에 옵니다. 그 속에 김성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수였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시기였지 않냐 싶어. 어느 나라나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고 시작이라고 한 건 허술한 거니까. 그 시절은 변화구 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변화구 잘 치면 막 대표 선수도 있었고, 내가 제일 격보로 왔을 때 나가 투수하고 있지만 변화구를 못 치구나 싶은 생각이 그건 아직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밟아본 모국 땅의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뒤를 이었죠. 그는 결국 혈혈단신 한국으로 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한국에서의 야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쳐간 프로구단만 6개, 사람들은 김성근의 성공담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건 그의 나이 66대였습니다. 나는 항상 그 속에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해본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없다고. 66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류 무대에 진입한 제1동포 출신. 그는 출발부터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와서 기화할 때부터 생각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야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야구하고 직결되는 아주 야구에 올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이 좋은 거예요. 진짜 프로 중에 프로예요, 그분은요. 그 절박함이 김성근의 야구를 낳습니다. 최하위 팀이었던 쌍방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사건은 이른바 김성근식 야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사우나 생존권이 강하다고 이건 절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야.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 절대 빠이라 언제든지 척해 다녀야 돼. 철박해야 돼. 그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프레쉬하고도 새로워진단 말이야. 절박한 자만이 더 강하게 꿈을 꿀 수 있다. 그가 선수들에게 심어주려는 정신도 바로 그 절박함입니다. 절벽에서야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다. 완만한 길을 오르다 보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지만 절벽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거든요. 현실의 무게감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김성 감독님은 늘 절벽에 서 있는 남자라고 봐요. 늘.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뭔가의 끈을 부여잡으려 노력하는 거거든요. 또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절벽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 손을 뻗어서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절벽에 서 있는 선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에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 그들에겐 김성근 감독이 구세주인 셈입니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그들의 그 절박함 속에서 자신 역시 또 한 번 성장할 거라고 말합니다. 밑으로 가면 공부가 된다고. 왜? 얘네들이 가르쳐 있으면 내가 공부한다니까. 프로 아이들은 되고 얘네들은 안 되거든. 이리 가도 안 돼, 이리 가도 그거 자꾸 공부하게 된다고. 선장한다고. 3방울 가서 내가 출세했다니까. 온 국민을 들뜨게 했던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김성근 감독이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경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는 없었습니다. 뭐 오늘 필요 하나 해줄까? 이거 남한테 이야기 안 했구나. WBC 내가 거부했구나. 김인식 감독이 나 불러면 피칭 코치 하려고 했다고. 카고 테스트하니까. 이거는 김 감독도 몰라요. 나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감독은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거 왜? 우리나라 야구 전체를 하면 내가 플러스 팀을 하려고 했구나. WBC 감독 이야기 가까우면 철저가 나빠서 안 했다 할 뿐이지 야구에 도움으로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을 거라. 있거든. 근데 김 감독이 나를 불러면 내가 쉽게 갔다고. 준비되어 있다니까. 야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철학이 김성근 리더십의 또 다른 경지를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네. 그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개척을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지. 근데 감독은 보이지 않는 기술 아닌 다른 부분도 어떻게 보충해서 이기냐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거 버리지 않는 거. 1% 젖어다니는 거. 1%로 다른 거 갖고 보충하고 다음 1%를 또 50%도 60%로 만들어가. 이런 작업이 선거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대한민국 독립야구단. 난생 처음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독립야구단과 연습 경기가 잡힙니다. 마침 잘 아는 감독입니다. 일본에는 독립야구단이 상당히 많죠. 경기 시작 직전 포수 종민이와 투수 한별이의 사인 회의가 한창입니다. 여기 방창고 여기 감아주시면 안 돼요? 2개나? 4개 다 감을까? 네. 근데 발자국 붙여 떨어져요. 여기다 붙인다 그래도. 한별이가 눈이 안 좋아 포수 사인이 잘 안 보인다는 건데 행여 떨어질까 하얀 반창고를 칭칭 동여맵니다. 드디어 시작. 도루 잡고 3아웃. 공수 교대. 그만 뜬공으로 아웃돼 버립니다. 감독은 꿈쩍도 않고 앉아 선수들의 플레이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태영이의 2루타. 득점에 성공합니다. 감독의 표정은 여전히 요지부동. 반격에 나선 일본 팀. 하지만 잘 막아냅니다. 기대 이상의 선전입니다. 6대3 승리. 사람이 만들어 간다는 이쪽에 트라이 하면 시기가 빨리 오나 있고 늦게 오나 했어요. 늦게 오나한테 얼마큼 댐벼 들어가는 거야. 불행하게도 여기 아이들은 늦어요. 늦다고. 늦으니까 자꾸 트라이 해야 된다고. 하갔다 하는 설마에서 근기와 친념이라고 할까?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수십 년 된 일본의 독립야구단을 맞아 신생 독립야구단이 거둔 성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최종 전적은 7승 3패. 세상 사는 사람들 전체가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의 반도 발휘하지 않고 생도 맞춘 사람이 많다고.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극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도 안 한 사람들. 사람은 촉각을 할 때가 많다고. 그 사람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재능은 재능으로 끝나버린다. 어차피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있는데 1%로 가지고 반드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인내와 근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타자의 반열에 오른 최정 선수. 김성근 감독이 말하는 1%의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는 1부에선 선수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수비가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정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죽을 만큼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 1분 직전에 펑고를 받았고, 그 선수가 그의 시즌에 나왔을 때 어느도 최정을 가리켜서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차세대 한국 프로야구의 3루수라고 했거든요. 김성근식 야구가 가장 꽃을 피우며 그의 신화가 된 SK 와이번스. 2007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이래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단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나 김성근 감독이 오기 전에 SK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알 겁니다. 그들은 최하위 팀이었습니다. 만년 꼴찌팀에서 출발해야만 했던 상황. 그때 김성근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팀 야구였습니다. SK라는 팀을 한국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팀은 올스타전을 한다든가 골든글러브 오게 되면은 잘하면 한 명 뽑혀요. 근데 팀은 최강이지 않아요. 그게 김성근식의 야구고. 그것은 흡사 작은 천들을 모아 조각볼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나 한 가지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는 겁니다. 작은 천조각 하나로 있을 때는 쓸모없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붙여주면 훌륭한 조각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1%의 가능성 찾기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야구라는 거예요. 선수의 장점 하나를 보고 그거를 야구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 선수의 많은 장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저 장점을 우리 팀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참 특이한 거죠. 감독님은 그 타격 전문, 수비 전문, 대주자 전문, 번트 전문 어느 쪽이든 간에 특별하게 아주 그 소질을 갖추거나 기량을 갖춘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키워요. 그 선수는 그로 인해 가지고 선수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성을 도입시킨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시킨 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맞는 국내 프로 2군 팀과의 연습 경기. 관중석도 꽤 찼습니다. 오늘도 선발 투수는 이한별. 깨끗하게 삼진 아웃을 잡아냅니다. 상대팀 투수는 백전노장 이대진 선수.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였죠. 그러나 공을 잘 골라내 볼넷으로 출루. 이어지는 타석은 4번 타자. 그러나 병살타. 다시 한별이의 투구. 공 끝에 힘이 실립니다. 수비들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어지는 원더스의 공격. 행운도 따릅니다. 안타와 실책이 겹치며 주자 1-3루의 기회. 그만 공이 빠지고 그 틈을 놓칠세라 3루 주자 호민. 선취 득점입니다. 국내 프로팀을 상대로 선취점을 올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4번 타자 안태영의 등장. 우중간을 넘기는 깨끗한 3점 홈런입니다. 마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짜릿한 한 점차 승리입니다. 난생 처음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홈런 타자. 선수들의 흥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독은 또 수첩만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걸 물어봤어요. 감독님 그 수첩 있잖아요. 맨날 그 시합하다가 중계 나오면 막 왼손으로 적으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 1호로 적으시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그랬어요. 도대체 거기다가 뭘 도대체 맨날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강혁이가 어느 투수랑 상대를 해서 어느 볼 카운트에 공격을 했고 어느 카운트에 삼진을 먹었고 그런 것까지 다 메모를 하시는 분이야. 감독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저한 분석은 철저한 관찰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운동장에서 김성근 감독의 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겨드랑이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또 다른 선수가 몰려옵니다. 그는 한 곳에 서서도 운동장의 모든 선수를 동시에 봅니다. 우리 감독님이 매의 눈이거든, 매의 눈. 다 보셔요. 눈이 10개 달렸다 그러잖아요. 다 보기 때문에 레이더에 다 걸려. 또 그것 때문에 혼난 적도 있고 많이 혼났어요, 내가. 세상이 그 김성근 감독을 야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야신이라는 별명보다는 잠자리 눈깔이라는 별명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방을 전부 보고 있다. 1%의 가능성을 찾고 싶다면 늘 잠자리의 눈으로 사방을 보고 매의 눈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라. 김성근의 리더십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바늘구멍만큼이나 작죠. 그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자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멀고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열릴 문이 아닙니다. 프로의 세계를 결코 쉽게 보지 말라.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는 자가 포기도 빠릅니다. 김성근 감독의 지독한 훈련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려서 그런 거야. 이것도 진짜 좋은 건데. 시합 한 3일만 나가면 된다. 일주일 됐어요, 장갑 아니, 장갑이 지금 최근에는요, 장갑 3개 할래 새 거였거든요, 다.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찢어졌어요, 지금. 장갑이 못 버텨요. 한 번 잡히면 200~300개의 볼을 단숨에 쳐내야 합니다. 감독님이 티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감독님이랑 티를 치면, 그거 다 칠 동안은 거의 숨이 안 쉬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호흡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어떤 템포도 빠르고 또 치는 양도 많고 진짜 치다 울 뻔했어요. 진짜. 일본에서 한번 제가 잡혔었는데 막 코치님들도 막 놀리시고 막 왜 우냐고 치다가 그 정도 힘들었어요. 김성근의 훈련법은 그저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만 한계를 깨고 나오는 또 다른 능력이 발견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는 자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 리더십의 핵심은 그걸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잠재 능력이라는 그런 건데, 처음에는 나 체력이 5가지밖에 없다고. 나머지 5개 버티지 못하구나. 하는 도중에 힘들어 하는 속에 나중에 끝나면 10에 가 있다니까. 네? 안 가고 쉬고 있으면 타소에서 똥 떨어져 나온다고. 사람으로 간 거는, 중요한 거는 극한 상황에 감으로써 자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능력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천도 할 수 있구나. 이천 시작으로. 그러면 희망 갖기 시작한다고. 안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한 거는 천지적이가 누구나가 게을러. 게으르니까 뭐냐. 자기 한계를 설정해버린다고. 안 하면 안 되구나. 2천도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이렇게 흘러버리는 번역도 많다고. 근데 연습하다면 이걸로 잡아야지, 이걸로 잡아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리아가 넓어진다니까. 왜? 그게 연습이라.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스타 선수들. 그들이야말로 김성근 훈련법의 좋은 증거들입니다. 그들은 김성근을 만나 각자의 한계를 깼습니다. 감독님이 야, 좀 더 던져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0개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0개 이상씩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한 200개씩 던진 것 같아요. 200개 이상씩으로.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한 2달 가까이 하면서 한 10,000개 정도 개수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를 마라. 스스로 한계를 이제 만들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30홈런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 이상을 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계속 수정하고 높게 잡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한계를 자꾸 깨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도전입니다. 한별이의 비상한 재주가 또 발휘됩니다. 입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순식간에 아이스팩을 만들어냅니다. 잘 빨죠. 이거 어디다 하는 거야? 지금 팔꿈치로 많이 던지는 날에는 아이스를 해줘야 돼요. 김성근의 훈련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자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생겨가 또 여기도 잘 배워서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올 거 아니에요.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좋은 케이스가 일단 나와야지 내년에도 더 들어오려고 하고. 프로구단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들도 운동이라면 이골이 난 선수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로 살아왔으니 운동으로 잔뼈가 굵었죠. 다 할 만큼은 해본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놓고 보니 옛날에 했던 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만큼 운동해 본 적은 없다. 모든 선수가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언더스에서 하는 것만큼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게 언더스 와서 이제 처음 느꼈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여기만큼 그렇게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고칠 때까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최대한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디도 없을 거예요, 제가. 비상사태 발생입니다. 부동의 4번 타자 안태영의 부상. 손이 벌벌 떨리는 걸 보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강속구에 손등을 맞았습니다. 예.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해요? 누구한테? 감독님한테. 어떤 걸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체적이요?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치명적입니다. 작은 부상이 한 선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오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하면 불안해. 그래서 금방 괜찮아질 거야. 밥 먹어도 괜찮아질 거야.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맙니다. 거의 뿔만 졌어. 병원 시고 준비 왔어요. 뻘 준비. 기자님. 죽겠어요. 들어오세요. 네. 그냥 혼자 펜스 티어 들어가서 방망이 하나 들고 몇 개 돌려보고 다시 뻘 줍고 오고. 죽겠어요. 가고 싶어요. 20년 가까이 운동을 했다는 태영이. 그러나 이렇게까지 야구에 미쳐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선수들은 C급 선수는 좋은 감독님 만나서 B급 선수가 되는 거고 B급 선수는 좋은 감독님 만나서 A급이 되는 건데 진짜 C급이 A급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운동세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님이 아마 그렇게 어려운 팀을 맡으셨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스타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야구에 미쳐가면서 열정을 갖는 그런 모습을 아마 심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구를 뭐 1군에 나중에 같이 프로야구판에 진입을 해서 우승할 날도 오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외된 그런 선수들이 야구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야구 선수가 되는구나라는 그 열정을 아마 감독님은 가르쳐 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열정. 김성근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그만하고 싶으면 안 왔겠죠, 여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온 거죠. 끝까지 해보려고? 예. 포기하고 싶다니까 안 해서 합니다. 옥상에도 있습니다. 주어진 운동 시간만도 지역 훈련을 방불케 하는 수준인데 저마다 흩어져 개인 훈련을 또 합니다. 투수들도 바쁩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졌다는 것. 이들이 말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요. 일단 마인드, 생각, 마음가짐 이런 거. 왜 야구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노력해서 해야 되는가, 그걸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시켜도 선수들이 참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어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주님이시죠. 예, 어? 그런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세뇌를 아주 시켜버립니다. 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 어떤 고통을,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열정에 불을 질러주는 것. 그것이 김성근의 리더십이 갖는 진정한 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열정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걸까요? 김성근은 발상의 역전을 말합니다. 야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살기 위해서 야구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면 피곤해진다고, 피곤해진다고. 그 사리사욕이 앞장선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리사욕이 없어요. 모든 사명감을 거기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일 속에 사명감이 없다고. 김성근 감독에게는 진귀한 기록이 하나 있죠. 바로 12번에 이르는 해고의 기록입니다. 역대 야구 감독으로는 최다입니다. SK 관뒀을 때도 다른 사람 전화를 안 받았지만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라고. 그래서 힘내 그랬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내 형 잘릴 줄 알았다 그랬더니 히히히 웃더라고. 그가 구단 측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대부분 선수들의 거취 문제. 한마디로 선수 방출을 거부하는 거죠. 공은 빠르다는 이제 소문이 있었고, 이제 그런데 반면에 컨트롤이 안 돼서 실점, 위기를 제가 자초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 뵙고 나서 차츰차츰 이제 이게 야구를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그 기간을 좀 기다려 주신 거죠, 저한테.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은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분, 부모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단 측이야 당연히 좋은 선수들만 가지려 하겠죠. 그러나 김성근은 부진한 선수들도 모두 데려가려 합니다. 어떻게든 선수들을 최대한 정리 안 하고 끝까지 그 선수로서 역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충돌의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방출당하고 힘들어할 때 항상 걷어줬잖아요.
항상 거둬주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1%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의 리더십과도 연결됩니다. 그에게 필요 없는 선수란 없습니다. 김성근만의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식이가 어떤 상태 간에 어렸을 때부터 리더는 자식이 잔내로 걱정하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고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고. 왜? 잘 되고 행복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가 자라갈 때까지 모든 걸로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책임감이 있다고. 사명감이 있다고. 김성근의 아버지 리더십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이가 양준혁 선수입니다. (2001년도에) 게임하다가 제가 4타수 무안타 치고 이제 그 전에 특타를 나갔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특타를 하다가 제가 좀 따라하다가 좀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스타일대로 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4타수 무안타를 친 거죠. 그러더니만 게임 끝나고 감독님이 광주에서 그 숙소까지 띄우라 그러더라고요. 프로 선수가 어디 아마추어도 아니고 숙소까지 그것도 다 큰 선수를 갖다가 띄우라. 진짜 막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 뭐 저런 사람도 아니나. 할아버지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라. 너그러운 할아버지는 엄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에게 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벌을 주면서 제가 좀 새롭게 태어났어요. 제가 야구 9년차 때 이제 감독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야구 18년 했어요. 딱 그분을 두고 만나면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제가 야구를 더 오래 길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준혁이 이렇게 하던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가 그거 갖고 되는 줄 알고 살아왔다고. 워낙 어마어마한 선수였으니까 대학교부터. 그 누구나가 손으로 못 댔지 않냐 싶어. 아버지가 자식이 펼 때 열심히 해야 된다 편산이 없다고. 순간적으로 간다고. 가가지고 나중에 소지 묻든지 왜 내가 패스고 회의하는 거야. 그지? 그거는 애정이라. 나는 그렇단 말이야. 야단치구나. 그 야단칠 때 자식을 위해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팀을 위해서 야단친다고. 나 간전 때문에 움직인 적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야구단 드디어 출정입니다. 2부 리그 경기인 퓨처스 리그의 첫 경기. 그 순간 포수 종민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려온 경기인데 하필 이때 부상입니다. 볼에 얼굴을 맞으며 안구뼈가 함몰돼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보고 싶은데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 보고 싶어요. 정말 감독님. 항상 선수들 이렇게 운동 많이 시키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에 돌아보면은 선수들 편에서 이렇게 서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운동도. 짐을 풀자마자 숙소의 주차장을 점거합니다. 프로야구팀과의 첫 번째 공식 경기. 배트 휘두르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관객도 없는 썰렁한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진정한 9회 말 역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도 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그거다. 누가 봐도 나쁜 아이고 이거. 나쁜 아이를 어떻게 고치는 지도자 연이야 이거. 전화해서 인내라고 큰기라고 이거. 그래? 버리는 건 쉽고요. 얼마나 나쁘다면 버리면 쉽다고.
그의 책상엔 선수들의 사인볼이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그를 만나 비로소 9회 말 역전을 꿈꾸기 시작한 선수들.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절벽에서 나와서 그냥 완만한 길에서 좀 그늘 밑에서 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알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평생 그 절벽에 서서 늘 밑을 내려다보면서 긴장하며 서실 거예요. 그럼 이른 살에 시작된 김성근의 특급 프로젝트. 9회 말 역전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김성근은 오늘도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쟤 뭐야? 새누리당에 새로운 들러리가 나왔구나. 지금 감세 때 위원님이 제일 위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7살의 권력무당. 너무 많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 알바 천국은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하버드라고 또 까는 건가? 안 좋게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준석도 우리 편 아니지.